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도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지식, 좋아하실 만한 재미있는 지식을 한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언더스탠딩이니까 네. 이해할 때까지. 네. 항상 저를 보면서 표정이 오늘도 좀 건방지고 도도해 보인다라고 하는 날은 유독 특히 더 저의 콘텐츠에 자신이 있는 날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좋은 거 갖고 오고 겸손하기까지 합니까? 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좀 겸손해지려고 하면 가끔 그럴 때 있어. 티셔츠 팔 때는 좀 겸손해집니다. 이거 팔 때도 아니 우리 이 중국 이철 박사님 강연은 솔직히 겸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그 미국의 국무장관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 말만 들으면 에이 뭐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하던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이 맥락의 의미를 요 이철 박사님 강연 들으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자, 이건 광고는 그만하고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느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주택,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모듈러 주택 들어보셨어요? 뭐 레고처럼 이렇게 쌓는다는 거면서 라고 들었어요. 인식 자체가 집을 레고처럼 쌓는다니까 나는 레고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어젯밤에 와이프한테 모듈러 주택에서 궁금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개도 궁금한 게 없다고. 그런 걸 왜 해? 그래서 매우 인식이 안 좋던데 도대체 모듈러 주택이 뭔지. 지금까지는 모듈러 주택을 모르고도 뭐 사시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제가 장담컨대 향후 10년 안에는 모듈러 주택이 많이 보급도 될 거고 시도도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 사옥 하나씩은 또 다들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 모듈러 주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직원들이 보고서 올릴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듈러 주택의 세계로 잠깐 들어갔다 오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스페이스 웨이비의 홍윤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십니까?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 3년 정도 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을 만들어서 파세요? 네, 맞습니다. 시공도 하고? 네, 시공도 하고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모듈러 주택을 이렇게 탁탁탁탁 누르면 와서 이렇게 착착착 쌓아줍니까? 그거를 하려고 저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객분들의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디자인해주고 만들고 배달해주고 설치하고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 있고. 설치라고 표현하는군요, 모듈러 주택. 네, 맞습니다. 착공시 진짜 레고 같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씩 배워보죠. 모듈러 주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보통 어떻게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으십니까? 모듈러 주택을 일반적으로 뭐 어떠한 공간을 만들려면 건설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제조업이랑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공장에서 만드는데 너무 크니까 모듈 단위로 이제 잘게 쪼개서 만들어서 이동하고 현장에서 막 결합해서 설치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컨테이너라는 모듈러가 있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착착착 쌓.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랑은 그럼 다릅니까? 컨테이너도 모듈 중에 하나죠. 이게 다 똑같은 이게 모듈이라는 거 안에 뭐 목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틸로 만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컨테이너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자재 이제 타입들이고 모듈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도 한 모듈이라고 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는 벽도 짓고 지붕도 올리고 창문도 달고 뭐 계단도 만들고 하는데 모듈러 주택은 벽 따로 만들어 놓고 지붕 따로 만들어 놓고 뭐 바닥 따로 만들어 놓고 현장에 갖고 와서 조립한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이 하나가 와서 진짜 컨테이너 같은 방을 이렇게 들고 와서 거기다 화장실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은 다음에 그대로 들고 와서 붙이는 겁니까? 이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둘 다 맞는데 전자로 사업하시는 사업체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 이름이 웨이비 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방 하나를 그대로 만들어서 가전 기기까지 빌트인 시켜서 그대로 이동합니다. 홍 대표님 거는 방이 이미 있고 자, 방 들어갑니다 해서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방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여기다 방을 하려면 벽도 세우고 뭐 다 만든 후에 다시 도배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도배나 페인트 칠까지 다 해놓고 갖고 와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굳이 현장에서 하지 왜 미리 만들어 와요? 네. 모듈러 공법 자체가 좀 각광을 많이 받는 이유가 공사 기간이 빠르고 현장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보면은 1년 동안 현장에서는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러다 보면 민원 소지도 있고 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 오는 날 또 작업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탈현장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탈피해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내는 거죠. 부산, 뭐 대구, 강원도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공장에서 방을 만드나 현장에서 방을 만드나 비슷하고 현장에서 뭐 시끄럽다가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거야 뭐 수박 한 통 사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고 그냥 현장에서 짓는 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은 공장은 지붕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비 오는 날은 작업된다. 근데 현장에서는 못한다. 그 말은 뭐 있을 수 맞는 것 같은데 비가 뭐 와봐야 뭐 얼마나 오겠습니까? 날까요? 그런 속도가?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 모듈러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점유율이 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듈러 점유율이 2.6%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얕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듈의 물량이 좀 굉장히 적어요. 물량이 늘어날수록 이거는 금액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더 저렴하긴 합니다. 왜냐면 자재 로스도 좀 적고 관리 인원이 예를 들면 뭐 대구에 집 하나 짓고 강원도 짓는다 하면은 관리자는 제 회사 입장에서는 다 보내야 되는 건데 제 공장에 일정 수의 이제 관리자만 두고서 모듈 계속 관리만 하면 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가 이런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서 배송만 하니까 분업이구나 분업. 당신은 앞으로 1년 내내 벽만 만드세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벽도 빨리빨리 잘 만들고 만들어 놓고 가서 딱 하면 되니까 분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식으로 하겠네. 화장실 변기도 뭐 하나 딱 찍어놓고 우리는 화장실 변기는 다 이거야. 우리 벽은 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표준화를 해서 시켜서 그냥 그걸로 계속 만드는 거군요. 그냥 맞습니다. 공장처럼. 그러다 보면 원가 절감이 좀 생겨서 좋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니까 물량이 적고 물량이 적으니까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물량이 적고 그래. 그런 악순환인 것 같아서 이 모듈러의 시작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오면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막 대기업들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로 따서 시작을 하고 이러긴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컨테이너 하우스, 농막, 약간 이동식 주택 좀 더 저렴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가장 크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비자의 인식이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까? 공급자가 좋은 거 한두 개 만들어주면 그거는 바뀌는데 공급자가 안 만들어주니까 소비자 인식도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 발동 걸리기 시작 2%가 발동 걸리기 시작했네. 홍 대표님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데 가시면 왜 불러놓고 여기 왜 이러니? 모듈러 주택은 그런 거군요. 야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주택은 모듈러 주택이 선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택 대표였습니다. 이런 방송 아닙니다 저희. 그런 얘기 들으려면 그냥 책 보면 되고요. 또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좋은 건 안 만듭니까? 만들어줘야 소비자 인식도 바뀌죠. 아직 저는 가장 큰 거는 결국에 인식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모듈러로 짓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6층짜리가 지금 현재 최고층 모듈러로 지은 공동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가장 높은 거는 최근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용인 영덕에
13층짜리 그 아파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모듈러 주택으로? 그렇죠. 만든 게 시작이 됐고 포스코에서는 광양제철소 직원들 기숙사로 좀 엄청 크게 좀 기숙사도 모듈러로 만들고 저희는 이제 대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지금 그 시장입니다. 네. 시기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부적합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듈러 주택을 하면 대체로 싸다는 생각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도 모듈러 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최고의 장점은 싸고 빨리 짓는다로 생각하니까 일단 모듈러 주택으로 졌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 강해요. 네네. 그냥 저렴하게 싼 값에 그게 장점입니까? 실제로는 아니다 진짜 좋다 이거. 네. 똑같은데 진짜 공기도 짧고 비용도 작아. 그러면 당연히 그건데 좋은 건데. 조금 싼 이유가 있네. 싸 보이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좀 쌉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면 뭔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쓰이는 자재라든가 만드는 시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면 가장 좋은 장점이 집 만드는 것마다 동일한 품질을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시공사가 대구, 대전, 뭐 부산, 강원도에다 집을 짓는다면은 다 다른 사람이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수작업이어서 품질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장에서는 일정 품질 이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해서 품질 관리가 된다. 그렇죠. 저는 모듈러가 품질은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시작 단계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대기업이 만드는 건물들이나 저희가 뭐 공급하는 집에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반응을 보면서 이게 입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아파트 주로 우리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였고 아파트 말고 다른 주택들은 보통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 나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모듈러는 싫어였을 거고 아파트를 모듈러로 지어야 그나마 이제 거기서 승부가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6층까지밖에는 못 짓고 이번에 몇 층을 시도한다고요? 13층. 13층. 13층 가지고 아파트 짓겠어요. 어디 우리 벌써 한 20몇 층씩 다 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듈러는 우리의 옵션에서 제외되는데 왜 모듈러는 높게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이 지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니즈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고객들이나 근데 이제 최근에 학교 모듈러가 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사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R&D 연구과제를 주는데 이거를 보통 대기업들이 수주해가지고 학교를 짓고 그러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라는 측면. 친환경?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학교 짓는데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자재 낭비도 좀 많고 뭐 게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요즘에 작업자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일용직이나 뭐 기술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해서 모듈러 공법이 좀 공법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서포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막 모듈러로 학교 짓고 우리나라에도 학교로 2군데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엄청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반대도 많아요. 모듈러로 우리 아이를 컨테이너에서 수업하란 말이냐? 맞죠. 들어보니까 그 인건비가 비싸고 자재비도 비싸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주변 민원도 만만치 않은 곳에서 모듈러가 힘을 발휘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원도 뭐 그냥 수박 한 통으로 해결되고 환경은 뭐 너나 나나 별로 다 안 지키는 거고 인건비도 뭐 그리 비싸지는 않고 요즘 많이 비싸졌지만 자재야 뭐 인건비 비하면 뭐 큰 비중 아니니 그냥 짓던 대로 지어. 그래서 유럽 이런 데에서 그 이 모듈러 주택이 발달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 있고 민원도 많고 나 시끄러운 거 진짜 싫다고 하고 환경 규제도 강하고 하니까 밖에서 지어다가 그냥 착착착착 쌓아서 며칠만 참아주세요. 착착착 쌓고 끝 이렇게 되는
구조인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점유율을 한번 보니까 그 노르웨이랑 핀란드는 45%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점유가 엄청 많이 된 거죠. 예.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0%, 22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고 예. 미국이랑 캐나다가 지금 10%가 넘었는데 미국이랑 캐나다 속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빨라요? 네, 되게 빠른데 그 시장이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ADU라고 해서 뭔가 본인의 이제 집이 있으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뭐 사무공간 아니면 모듈을 두고서 사무공간이라던가 뭐 에어비앤비 돌려서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게 합법화가 돼가지고 별채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마당에다 5개 모듈 깔아놓고 에어비앤비 돌려서 이게 주 수입원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내가 잘 집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짓는다. 좀 대충 짓는다. 야 진짜 오늘 곤란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도 집값이 난리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건폐율 완화해 준 거예요. 맞습니다. 마당에다가 별채 지어도 된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님 그 사업하시는 데서 그 모듈러를 하면 집을 지으면 평당 뭐 얼마면 지을 수 있습니까? 쌉니까? 집을 뭐 어떤 자재를 어떻게 만드냐는 물론 되게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뭐 평당으로 따지면 550에서부터 700, 뭐 750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 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700 평당. 뭐 좀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 혹시 준비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틀어주세요. 준비해 오신 게 있군요. 예. 그냥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사진이 아마 영상도 좀 있었던 것. 이건가요? 예, 이게 저희 공장에서 이렇게 모듈들을 딱 세워놓고서 계속 그냥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실제로 완성되면 이게 어디냐면 통영 욕지도예요. 욕지도는 차로 못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타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로 그대로 가서. 네네네. 근데 현장에서 저걸 지으면 많이 불편합니까? 그렇죠. 특히나 뭐 제주도도 그렇고 섬 같은 경우 건축비가 일반 육지에 비해서 3배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배송비 배값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주분은 또 욕지도에서 주문해가지고 놓고서 실제로 숙박시설로 돌리고 계세요. 숙박시설로. 저것도 남이 잘 집이군요. 네, 그렇죠. 아마 또 다른 사진도 조금 보여주세요.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B2C, B2B로 가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저희는 고층 모듈러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층짜리. 네, 저는 단층 뭐 5층 언더 이렇게만 보는데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쪽에 저렇게 하고 있고. 저건 예쁘네요, 그래도. 단독주택 세컨하우스. 뭔가 그리고 숙박시설, 욕지 숙박시장이 좋잖아요. 뭐 글램핑장이라던가 리조트 이쪽에 공급도 하고 뭐 주거단지 개발하는 시행사한테 이제 뭐 소형주택 타이니하우스 타운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요. 대표님, 저 채팅창에서의 반응이 내 저럴 줄 알았다. 컨테이너 박스네. 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실제로 안에 사진을 좀 뭔가 좀 설명을 해명을 좀 해주세요. 안에 사진을 조금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보는다는데 실제로 아닌데 겉보기 보니까 야 딱 컨테이너네. 윈도우 98님 세련된 농막이군요. 어떡하냐. 인테리어 사진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컨테이너 모양으로 700이면 망했군요. 막 이러지. 이런 반응인데요. 평당 700이면 보통 단독주택 지을 때도 요즘은 조금 아껴서 지으면 평당 700쯤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박스형으로 지으면서 700이면 잘 수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걱정 같기도 하고. 제가 그 공간 사진들이 여기 많이 없어가지고 예쁜 것도 많다. 예쁜 거 많은데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고객분들이 저희 공장에 와가지고 한번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요? 나름 그럼 스페이스 웨이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유튜브가 있는데 예쁜 거 많습니까? 그럼 저 인터뷰하는 동안 대표님이 거기서 사진 찾아서 찾아드릴게요. 우리 PD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PD님이 예쁜 거 골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홍보에 관심이 없는 대표님은 또 진짜 오랜만에 봤네. 야, 언더스탠딩 오시면서 보통 이렇게 안 갖고 오시는 경우도 드물고. 너무 광고 느낌 날까 봐. 제 회사 얘기는 좀. 그렇군요.
저희는 뭐 네. 아무리 광고 같은 거 하더라도 꽤 불친절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광고는 좀 안 납니다. 저희 웨브사이트에 이미지는 거의 많이 없고 저 유튜브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몇 개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옛날에 만든 거로. 이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로 확인해 보자. 예쁜 디자인. 네. 예. 그 유튜브에 웨이비 스튜디오라고 치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공간들이 계속 그러면 있습니다. 높은 알겠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도 모듈러로 지을 수는 있는데 안전이나 혹은 뭐 이런 규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딱히 국내는 없고요. 오히려 13층 이상으로는 그 내화성이라 해가지고 이거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나면 그쵸. 오래 견뎌야 되는. 네, 3시간 이상 동안 견뎌야 된다라는 게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것들. 모듈러에 대한 딱히 어떠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내화 기준을 못 지켜요? 모듈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자재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된다고요. 저희도 막 고층 모듈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거 특허내가지고 이 기술이 또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술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 웨이비가 하는 주로 이제 작은 규모의 네. 소형 주택이나 혹은 기숙사, 뭐 혹은 뭐 학교 같은 건물들 이런 것들을 모듈러로 주로 네,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그러면 평당 700 정도면 뭐 매우 저렴하지는 않을 텐데 직접 짓지 않고 그렇게 모듈러로 선택하는 고객들은 저렇게 섬에 사는 분들 또 어떤 경우에 선택을 보통 합니까? 보통 저희가 뭐 평당 700 뭐 옵션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하지만 보통 600에서 650선 60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고객분들이 요즘에 현실적으로 좀 메리트를 느껴서 저희한테 이렇게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거요. 제가 이미지를 못 보여드려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래도 이쁘게 잘 돼 있어요. 뭐 기능적인거나 뭐 공간 레이아웃이나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좋고 근데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공사해주고 설치해주고 심지어 토목 기초공사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디 지방에다가 숙소라든가 세컨하우스 지으려면 건축사무소 구해야 되고 토목설계사무소 구해야 되고 맞습니다.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 많은 스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 가전 기기까지 공급하다 보니까 고객은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따로 이런 스타일이 있군요. 네네네. 정말 조립만 하면 인테리어까지도 되게. 네 맞습니다. 대개는 그러면 뭐 신경 써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괜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게 깔끔하고 좋아 하는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PD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테리어 사진 찾았어요. 나 참. 최근 청주에서 모듈러 주택, 모듈러 교실, 학교를 모듈러로 만들었다가 항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굉장히 학교들이 증축하면서 모듈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근데 뭐 임시로 해서 모듈러로 한 건지 그리고 아예 학교를 모듈러 방식으로 이제 지은 학교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맞습니다. 왜 모듈러 그러니까 그게 왜 컨테이너 비슷한 모듈러로 학교를 지으려면 잘 지어야지 왜 모듈러 같은 걸로 만드느냐 하고 불만을 제기하시던데 제가 근데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오해가 많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일반 대중들의 시선을 봤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죠. 어떤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은 뭔가 반발이 항상 있고 이런 것들을 겪잖아요. 저는 그 겪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듈러라는 거 몰랐을 때 학교를 그런 식으로 짓는다 하면은 제 자식이 뭐 간다고 해도 좀 찝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 검증이 아직까지 된 게 없고 그렇게 지은 포트폴리오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듈러 기술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지금 당장 100%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머지 않아서 기술력이 100%까지 올라가서 일반 건축에 똑같은 효과 낼 수 있도록 뭐 층간 소음이라던가 단열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 다 돼요. 네. 다 실제로 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모듈러에 대한 특허도 굉장히 많이 출원이 등록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단지 이제 막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실물로 이제 소비자분들께 보여드리는 단계 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오면 네네. 매우 초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이제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일 겁니다. 네,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이게 그렇게 지은 거라고 약간 이럴 수 그러니까 있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컨테이너라서 안전 무슨 화재 위험성이 약할 것이다. 혹은 덥고 우리 왜 옛날에 컨테이너 이런 데 있어 보면 네, 예. 매우 덥고 매우 춥고 그렇잖아요. 뭐 그럴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까? 네. 컨테이너를 심지어 짓지도 않고요. 뭐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주거 공간으로 허가를 우리나라 건축법이 되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까다로운 게 이제 구조 계산이라던가 단열이라던가 모든 걸 충족을 시켜야 돼요. 예. 뭐 자재도 이제 불연성으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준공허가 안 떨어지니까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듈러 만들어도 무조건 그 기준을 지켜야 돼서 단열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실제 건축물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똑같은 건물처럼 모듈러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도 이 외형이 시멘트가 아니고 스틸로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틸로 돼 있으면 결국 컨테이너랑 조금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구조체가 스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실 때 H빔으로 큰 건물 짓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똑같은 H빔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외장재, 내부 마감재는 어떻게든 변경이 가능해요. 나무 붙이면 나무 붙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냥 구조가 철이다. 기둥만 철로 하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뼈대가 콘크리트 아니고 네,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H빔 베이스에 그리고 철골 그래야 들어서 옮길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모듈러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식이 제일 문제고 가격이 문제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아직 시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아서 조금 비싼 측면도 있나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그 물량 베이스인 것 같고요. 뭐 예.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가 일단 단열이나 구조나 이런 거를 일반 건축물에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면 단열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자재를 사가지고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자재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저렴해질 이유가 없는 건데 네. 대신 공장이 뭐 기가 팩토리가 돼가지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당연히 자재도 좀 저렴하게 수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건데 저희는 좀 자동화를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기계가 절반 정도 해줄 수 있다면 네. 그래도 좀 더 정교하고 사람 인건비가 좀 덜 들겠다 생각하는데 아하. 그 정도 레벨이 돼야지 저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모듈러 주택을 만들려고 공장도 짓고 네, 뭐 직원도 뽑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레퍼런스 이미 가져올까 말까도 못 가져왔는데 제가 자료를 너무 못 준비했는데 제가 뉴욕에서 살았었거든요. 대학교를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 제가 살던 동네에 아파트가 갑자기 막 엄청 빨리 생겼는데 그게 32층짜리 아파트가 모듈러로 생기는 걸 좀 봤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32층짜리 아파트? 금방 네네네. 금방 짓더라는 거죠? 20일 만에 지었어요. 그게 모듈이 930개가 들어왔고요. 예. 20일 만에 쌓아 올려서 지어졌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예. 근데 마침 또 학교 선배님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 그렇게 모듈러를 한 이유가 뉴욕이 일대 인구 밀도가 높고 트래픽도 되게 헤비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거에 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지으려면 타워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뉴욕 골목에 막 들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방에 네이비야드라는 그 공장지대가 있어요. 예. 거기 공장을 빌려가지고 모듈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듈러 32층까지 쌓은 만들어서 케이스입니다. 쌓아 올렸다. 네네네. 그럼 연결은 튼튼하게 잘 하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도 박스를 쌓아 올리다 보면 우리
젠가 해보면 알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쌓을수록 불안하긴 한데. 네.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과 어떻게 짓겠다는 플랜이 이제 건축사무소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도장이 찍혀야지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 과정 없이는 사업을 뜰 수조차 없죠. 그걸 보고 앞으로 건축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네네. 내가 한국에 가서 이거 사업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개인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모듈러로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다는 게 한참 멀거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너무 잘 지어요. 주거 공간이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미 너무 잘 짓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듈러가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면은 어렵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맞는 시장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6평에서 9평 정도의 타이니하우스였던 거예요. 타이니하우스. 네. 미국이나 호주, 유럽 같은 데는 뭐 타이니하우스, 뭐 타이니 리빙 이런 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돼가지고 문화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농막이라고 번역하죠. 네, 맞아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몰랐어요. 처음에 타이니하우스라 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인테리어 막 내부에 프로젝터도 있고 스피커도 빌트인돼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어때서 농막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 처음에 그게 유튜브에 나오고 나서 악플이 되게 많았어요. 뭐 농막이 어떻게 이 금액이냐.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세컨하우스 시장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도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작은 집. 네네. 작은 집. 그래, 사실 작은 집은 현장에서 지으려면 작은 집이라도 소장님 따로 와야 되고. 맞아요. 큰 집 지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작은 집이라면 아예 만들어진 모듈 주택을 갖고 와서 딱 하는 게 그나마 경제성이 있거나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럼 고객들은 그걸 작은 집 6평에서 8평짜리 타이니하우스 사다가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보통 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신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에 집이 있고 본인이 저희 고객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이 거의 80% 90% 이상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아이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뭐 자연 속에서 어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그렇게 아예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땅 사서 그냥 갖다 하나 올려놓는다는 거죠? 맞아. 땅을 뭐 70에서 100평 정도 사고 뭐 저희가 모듈 2개 정도 붙이면 15평에서 20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7평짜리 2개 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놀러가는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땅이 몇 평 정도 그냥 최소한 몇 평 정도 있으면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 70평 정도 뭐 있으면? 10평 정도 있으면은 뭐 마당 조금에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건축하는 거하고 같은 절차나 그렇지는 않아요. 즉 건축 허가 다 받아야 되고, 즉 땅만 있어서 내 땅에다 텐트를 친 거랑 이거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건축 허가, 건축 행위, 건축 신고 이런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농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6평 미만에 이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쉬기 위한 간이 쉼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좀 수반이 되면은 이제 농막으로 인정해줘요? 네, 그렇죠. 그러면 1가구 2주택, 3주택의 주택 개수는 카운트 안 됩니까? 네, 카운트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농막이라는 것 자체가 농사짓는 분들이 쉬기 위한 공간이라서 레저용으로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잠도 자면 안 돼요. 엥? 원래는 잠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해외에는 사실 세컨하우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커지다 보니까 ADU라던가 호주는 그래니 플랫 이런 룰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농막 이러면서 뉴스에도 나오죠. 이제 세컨하우스 농막하는 불법이다. 이제 실제 불법이긴 하거든요. 새로운 그런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뭐 토지랑 건물이랑 합쳐가지고 3억 원 미만이면은 이제 종부세 제외한다는 발표가 됐어요. 종부세는 제외되는데 양도세는 제외가 안 돼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부과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기사 지금 하는 일이 그렇죠. 채팅창에 열심히 올라오는데 화장실 있으면 안 된다. 네, 일반인들은
농막 허가도 안 난다. 네. 농부여야 됩니까? 농부여야 됩니까? 맞아요.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줘야 되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네요. 지자체마다 뭐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뭐 화장실 있어도 되고 어느 지역은 화장실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뭐 데크가 또 안 되고 뭐 다 달라가지고. 네. 화장실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팔아보시니까. 저희도 농막으로 공급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제공하는 게 뭐 어쨌든 인테리어라던가 내부 공간이나 이게 실제 어떤 집으로 하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전원주택 짓는 대신에 이걸로 갖다 놓으신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컨하우스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7평짜리가 한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쯤 됩니까? 네, 저희 6평짜리가 4,600만 원. 4,600만 원. 네. 부가세 없이 없습니까?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내부에 뭐 제작 가구라든가 뭐 일반 필요한 뭐 인덕션 이런 가전 기기 같은 게 다 포함돼 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좀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 공간 이미지가 제 개인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좀 연결하기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 몇 개라도 좀 보여주세요. 딱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동안 저희 그러면 홍보라도 좀 할까요? 이철 박사님, 한 기자님은 이 주택 이걸로 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나오기 전에는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집은 집을 아파트 아니면 짓는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은 로망이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아니면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산다.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집을 짓고 나서 후회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집 짓는 거는 이혼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든가 집 짓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들어서 나는 집 짓는 건 진짜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모듈러는 표준화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서 저는 이걸로 해주세요. 한번 착착착 쌓아주면 가격도 싸고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집 지으시려는 분께는 이거 추천할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로. 그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잘 짓는데 이 단독 주택이나 전원 주택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많이 못 짓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 그거 짓는 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도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다 보니 노하우가 잘 안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지금 집 짓고 계신 분들은 그 사실상 임상시험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에 아파트 짓는 것도 사실상 임상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마음 먹고 특히 지으시면 눈높이가 많이 높으니까. 다 집 지으면 10년 늙어요. 뭐 안 기자 이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갖가지 집 짓지 마세요. 와 정말. 특히 이제 근데 대개는 집을 지으려는 분들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걸 하려고 막 이쁜 단독주택 짓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기대 수준이 막 훨씬 이렇게 높다고요. 그렇죠. 그림 같은 집을 지려고 지는 거지. 그런데 그 건축의 퍼포먼스는 아파트보다도 낮아요. 그렇다 보니 이 간격 때문에 10년이 늙는 거예요. 힘들게 지긴 졌는데 그렇다고 다시 짓자 하고 밀 수도 없잖아요. 그럼 진짜 평생에 한 번, 두 번 진짜 속상하겠다. 진짜 매우 속상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고 옆에서 이제 남편이나 아내는 거 봐요. 내가 이러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팍 터지면서 그럼 이혼각이네. 이혼각. 그런데 모듈러 주택은 어디나 품질이 비슷하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모듈러 주택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품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장식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건데 디자인이 얼마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표님 좀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대표님 다시 다음에는 어디 홍보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오늘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스페이스 웨이브에서 저희한테 홍보하시는 줄 알았고 야 홍보비 반은 돌려줘야 되겠다 이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직 아니에요. 나중에 스페이스 웨이브가 아주 큰 회사가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이제 돈 내고 광고하러 오세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연습하시는 건데 보여주십시오 일단. 한번 이건 뭐 연결 노트북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전환 좀 해주세요. 예. 아 이렇게 생겼군요. 네, 저희가 만드는 게 뭐 모듈이 두 가지 타입이에요. 6평짜리 하나랑 그다음 10평짜리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야, 이거는 10평 정도 돼 있고. 이건 그래도 그렇게 컨테이너처럼 안 생겼는데요? 네, 내부는 이렇게 침실 있고요. 저 뒤에 동그란 게 버튼 누르면 이제 스피커랑 무선 충전기 이렇게 올라오고. 테이블 위에서 조그만 예. 검은색 버튼처럼 생긴 거. 네네. 저게 무선 충전기 겸 네. 스피커다. 그리고 제가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진짜 다 만들어서. 공간은 주방 그리고 주방 예쁘네요. 저 뒤쪽으로는 잘 수 있는 공간이고 바깥쪽으로는 앉아가지고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 뒤가 침실이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가구로 좀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월케이션이 되게 핫하잖아요. 뭐 지방 가가지고 자연 속에서 일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타겟팅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사진을 보시면서 다들 갑자기 채팅창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갑자기 달라지고 와우. 야 농막이 아니네. 멋지네. 야 이것도 그러니까 저 침대 옆에 이렇게 책상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모양이네요. 그거는 일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좀 낮은 의자 있잖아요. 저기 앉으면 왜 저기 앉냐면 반대편에 버튼 누르면 프로젝터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서 전면이 다 프로젝터로 바뀌기 때문에 영화 볼 수 있는 공간. 저 창문이 있는 데에서 창문 그 반대편에서 앉아서 이렇게 영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럴 수 있는 아까 전처럼 바닷가에 놓으면 저런 그림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벽까지도 다 합판유로 다 마감하시는 그런 게 대표님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되게 왜냐면 우드톤으로 돼서 그러니까 타이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이게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컨셉 자체를 그냥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을 한번 디자인해봤고요. 야 이거 갑자기 급관심 해외 판매도 하시나요? 얼마예요? 뭐 진짜 여러분들도 참 너무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 컨테이너 농막 얘기할 때는 저게 뭐 저렇게 평당 700이나 하냐 그러시더니 심지어 그 가격이면 괜찮은 쪽까지 나왔어요. 저거 인테리어 포함해서 평당 700입니까? 700입니까? 저렇게 다 만든 사진에서 보여준 거만큼? 700이면 인테리어랑 내부 제작 가구 있잖아요. 가구랑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냉장고, 인덕션 다 포함이에요. 저희 프로젝터 스크린도 포함이고. 다 포함해서? 프로젝트 스크린은 한 20만 원 하잖아요. 그거 굳이 그걸 포함.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가전기기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풀옵션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어디에 땅이 있어요. 그럼 땅 평탄화만 시켜놓으면 저걸 주문하면 공장에 와서 이렇게 탁 놓으면 물론 뭐 전기도 연결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되는 겁니까? 네네. 이게 하루면은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면 보통 다 끝나요. 그 연결하고 뭐 수도, 전기, 정화조 연결하는 거는 뭐 다 끝납니다. 몇 시간이면은. 기반 공사 미리 해놓고. 네네 맞습니다. 기반 공사만 해놓고. 그럼 아침 7시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마당이었는데. 그럼 오후 5시쯤 와 보면 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도 돼요? 네 맞아요. 전기 다 들어오고. 네네. 와. 그건 신기하네. 이거 이미지 하나만 더 마지막 이미지인데 이거는 그 저희가 모듈 9개로 70평짜리 주택을 제주도에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러의 가능성을 제가 보여드리면 모듈이 하나하나 보면 9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건 대저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니하우스를 넘어가지고 이제 대저택이라던가 뭐 5층 이하의 꼬마 빌딩 자체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그래요. 저렇게 지으면 저거는 다가구 주택이 됩니까? 어떻게 허가 내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어떤 용도냐에 좀 다른데 다 연결이 돼요. 그 모듈이 다 다르지만 쌓을 때 이렇게 연결시키고 저렇게 연결시키고 위아래로 연결시키고 해서 됩니다. 네네네. 저렇게 짓는 게 하나로 별도로 짓는 것보다도 그래도 쌉니까? 네 이렇게 평수가 커지게 되면요 평당가가 700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70평짜리 주택 만들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비용 자체가 훨씬 그거보단 저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랬다가 좀 집이 너무 좁아 보이면 한 채 날려버리고
마당 넓게 쓰고. 네네네. 그러다가 좀 손님이 많이 온다 싶으면 위에다 하나 더 얹으면 되고. 네. 아니면 한 평이 아까 7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뭐야 30평이면 30평으로 하면 보통 평당 6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포함됐을 때. 한 2억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주택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저렴한 겁니다. 요즘 저 가격에 저 정도면 네. 갑자기 채팅창 분위기가 급전하게 달라졌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아까는 절에서 사업 되겠습니까? 아유 한국 사정에는 안 맞아요. 뭐 오늘 실패하셨네 이러다가 할부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장사는 잘 됩니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아직은 분들이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저희가 그 본 사업 시작한 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직원은 몇 분쯤? 집 짓는 분들이죠, 다 거기 직원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 세우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저 유튜브 회사는 한 1,000만 원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저희도 공장이 저희 자가 소유는 아니고 저희가 빌린 거 한 거라서 저희는 초반에 조그마한 500평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200평 정도 공장 규모가 되는데 저희 투자를 한번 받았어요. 블루포인트 투자 VC로부터 10억 원 투자를 받아가지고 초반에 이제 인력대 인재들 영입하고 이제 공장 셋업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 잘 안 되는 거 이거 말고 어떤 게 또 고민이세요? 저희 같은 업에서는 건설업이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람이 100%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 수배가 잘 안 돼요. 정말 기술직들이 많이 없어지고 유럽이랑 미국이 모듈러가 성행하는 이유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현장 가서 집 지을 인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되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가 좀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기술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기술자를 구하기 어렵고 목수 아니면 뭐 목수도 그렇고 이런 골조 작업하는 철골 용접공이라던가 이런 기술공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이 올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좋은 모듈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뭘 잘하면 좋은 모듈러예요? 단순하게는 저는 모듈끼리 결합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잘 가진 회사가 저는 잘 결합시키는 거? 그쵸. 그게 어려운 겁니까? 결합에 리스크가 있는 게 비 오면 물 셀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약할 수가 있고요. 근데 결합 부분을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떤 기술 가지고 그 디테일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지진이 일어나도 진도 7도 이상 견딜 수 있게 이게 만들 수 있는 조그만 디테일 그 특허도 등록하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짜잘짜잘한 이런 기술들이 되게 모듈러에 큰 작용을 할 거라서 저는 그런 기술 많이 보유한 회사가 좀 장기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다 보니 있습니다. 노하우도 좀 생기시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마치 목조주택이 중간에 이을 때 비 많이 새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그렇겠죠. 사람 못 구하는 건 정말. 되게 이제 집 짓는 분들 보면 현장이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에서 한 계속 몇 달 살아야 되고 또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서 또 몇 달 또 살아야 되고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 또 현장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그렇게 해서 돈 들여가지고 사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수비해서 짓는다 한들 이게 공간에 요즘에 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 지역마다 어떤 분들을 수배해서 하면은 그 기술공이 능력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품질이 막 변동폭이 있어서 실제로 집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하자 처리하거나 뭐 시공사의 그 미숙함이나 이런 걸로 불편 겪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집 짓는 분들도 오늘 어떤 분이 목수로 오고 어떤 분이 미장으로 올지 모르는 경우.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수주한 집인데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러가 내가 공장에 가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으로 사겠습니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거를 넣어주세요 하면 그게 그대로는 오니까 그거는 맞아요. 좋을 건 같네요. 값도 좀 싸긴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 똑같이 지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그게 뭐가 신기하냐? 집을 한번 지어보시면 그건 되게 신기한 거다. 어떻게 예상과 똑같이 만들어지냐? 미국도 모듈러가 커지는 이유가 거긴 땅도 넓고 그런데도
이게 싸서 많이 지어요? 아니면 공기가 짧아서? 대도시는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네. 일반 그냥 주택가도 네네네.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듈러가 그 모듈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시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예. 보통 대기업들은 학교, 뭐 공공기관, 예. 뭐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ADU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이게 단독 모듈 이런 사업체들은 네. 보통 저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저렴하게 만들고 그 기사 보셨어?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예. 테슬라 앞에 타이니하우스를 산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그 회사만 해도 그게 터지고 나서 계약이 4만 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머스크가 경우는 살고 있는 그 모듈러 주택. 네. 그렇게 좀 저렴하게 팔아. 미국에서 5만 불에 파는데 5만 불이면 미국에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예. 한 12평 정도 되는 공간. 근데 그거를 이 사업 그 회사는 공장에서 라인으로 그냥 계속 찍어내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듯이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내니까 예. 이제 대물량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아까 전에 온주는 배송비는 따릅니까? 배송비가 비쌉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 네네네. 태양광 ESS 조합해서 쓸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니면 이거 있는 거 뜯어서 다른 마을에다 옮겨서 짓는 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분리만 하면 생각보다 궁금하신 게 많네요. 첫 번째 운반비는 운반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긴 한데 미국은 운반비 때문에 망한 회사도 있어요.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럼 공장을 미국에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게 저희가 공장 경기도 화성인데 가평까지 가는 게 보통 90만 원 정도. 근데 부산까지 가는 게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 그 정도. 만약 여기서 제주도 간다 하면은 한 백값 다 포함해가지고 250만 원. 250만 원. 그러나 화성에서 바로 한 10m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 정도 들겠죠. 한 몇십만 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사님들 그냥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분리해서 다시 쓸 수 있냐 그대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게 되게 메리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숙박 시장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강원도에 좋은 펜션 하나 지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이 부동산 자체 매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와 설득력 있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 뜨면 돼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되고. 그대로 뜨면 된다고요? 떠서 다시 90만 원, 뭐 100만 원 줘서 배송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동네에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들고 그대로 가면 된다고 집을? 안 흔들려요? 망가지지 않아요? 저희 공장에서 이미 다 설치해서 가는데도 별 문제가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떠서 다른 데다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것 같네, 진짜. 그리고 아까 뭐 태양광 뭐 이런 거는요, 전기 이런 거는 태양광 다 설치가 가능한데 그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옵션에 좀 넣어볼까. 친환경적으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 금액 대비해가지고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전기나 이런 것들 계산 따져오면은 그 이득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난방은 뭘로 합니까? 난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깔리는 보일러, 온수로 보일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기로 인풋을 넣어가지고 전기로 가동되는 보일러. 밑에는 그럼 이른바 방통? 아니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그렇죠. 뜨거운 물. 야, 그래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식이면 집도 당근에다 내다 파시는 거냐? 그래서 저희 회사의 중장기 목표가 이 시장이 커지면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공간의 제품화예요. 그래서 공간 만드는 거를 자동차처럼 만들자. 자동 라인 설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시장이 커지면 이 집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물건으로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역할을 하자. 이거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네, 그걸 보고 달려나가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모듈러로 고층 건물 지으려고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 집을 저희가 팔긴 하지만 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디지털화 시키고 이제 집도 온라인으로 커스텀해서 주문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긴 합니다. 이것도 중고로 사도 괜찮겠네요. 그래. 보통 집 짓고 한 3년쯤 되면 지겹거든. 그렇지. 바꾸고 싶은 사람들 있을 테니까. 어떻게 그냥 뭐 좀 싸게 나올 테니 파시고 다른 데 하나 지으시죠? 뭐 이러면 집만. 그래서 그것만 싸서 떠다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괜찮은 것 같네요. 맹지에다 맹지에다 지을 수는 없죠. 네, 맹지는 좀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거니까. 네네. 맹지의 농막은 되는데. 그치, 농막하니까 잠깐 낮잠 자도 그러면 안 됩니까? 낮잠 잘 수 있는데 밤잠은 안 되는. 실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 조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요. 낮잠은 괜찮은데 그래서 화장실 설치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건데. 네. 농지는 하여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막판에 다시 역전승. 홍 대표님, 홍 대표님 진짜 오늘 간당간당했다. 다른 데 가시면 오늘의 후반전처럼. 네. 자꾸 뭐 그거 뭐 다 컨테이너 아닙니까? 뭐 이러면 그렇다면 사진부터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도 사업하신 지 한 3, 4년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뭐 시장을 열어가시는 분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이미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홍 대표님은 이게 첫 번째 집인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다 다주택자들을 상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론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을 그럴 텐데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네. 알겠습니다. 남의 같지 않아. 진짜 돈 많이 버시면 저희 광고도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또 놀러가 보고 싶어요. 홍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쓰는 타이니하우스 없어요? 네. 본인이 만드는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데 저도 제 돈이 있어야 이런 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되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 세컨하우스로 모듈러 하면 저도 그림도 그려놓고 막 이러고 기다리고 나중에 돈 벌면 내 집을 이거 만들 거야. 그럼 집 지을 때는 모듈러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까 제주도 저택처럼 그런 거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40평대 정도. 모듈 4개에서 5개 정도 붙여서. 와, 하다 뭐 반품 들어오고 있고 뭐 스크래치 나고 하는 거 좀 싸게 파는 거 없습니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잘만 그 디자인하면 쌓아서 하면 그럼요. 그냥 엄하게 새로 짓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사업 한번 저희도 계속 드시게. 언더스탠딩 사업이 계속 커지면 한 3년쯤 후에 한 번 더 모셔서 그동안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시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웨이브의 홍윤택 대표님이었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